정부가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규모 탕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2,000명의 외국인 빚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야.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빚들을 일괄 탕감하겠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중엔 무려 2,000명의 외국인들이 진 빚까지 탕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야당 의원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빚을 탕감해주는 2,000명의 외국인들의 국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거야. 이들 외국인들의 빚은 무려 182억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어. 세금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적인 채무를 탕감해준 적이 없는데 왜 외국인들의 빚까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탕감해줘야 하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개인 도박빚이나 유흥빚도 탕감 대상인데 외국인들 빚까지 갚아주는 건 묻지마 중에 묻지마 탕감. 세금으로 선심 쓰는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뻑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네, 전쟁은 없습니다. 이건 전부 AI예요. 엄마 아빠 이거는 AI예요. 돈 보내지 마세요. 제가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요? 사실 구라예요. 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샤넬백 안 사줘도 돼. 관심 없어. 난 AI거든. 영상에서는 다 고칠 수 있어요. AI니까. 이제 뭘 믿을 수 있어요? 어차피 다 AI일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구분하겠죠. 근데 점점 발전할 텐데 어쩌려고? 보이는 걸 다 믿지 마세요. 믿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AI인지 아닌지. Genes are passed down from parents to offspring, often determining traits like hair color, personality, and even eye color. My genes are blue. My body's composition is determined by my genes. Hey, eyes up here. Sweeney has great genes. Now, in one ad, the blonde-haired, blue-eyed actress talks about genes as in DNA being passed. I'm not here to tell you to buy American Eagle jeans. And I definitely won't say that they're the most comfortable jeans I've ever worn. I will be the friend that's too woke because those Sydney Sweeney American Eagle ads are weird. Like fascist weird. Like Nazi propaganda weird. Haired, blue-eyed white woman is talking about her good genes.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계몽된 8가지를 정리해줄게. 1. 민주당이 국가예산을 자기들 돈처럼 주무른 것. 2. 선관위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가능성. 3. 선관위원장 출신 판사가 헌재에 있고 사법부도 한통속이라는 것. 4.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으로 국정마비를 시키고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 5.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간첩이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간첩에 점점 취약해지는 중이었다는 것. 6. 국회의원 중 3분의 1이 범죄자라는 것. 7. MBC, JTBC 등 기존 언론이 문제투성이었다는 것. 8. 민주당과 언론의 프레임에 속지 않고 직접 진실을 파헤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 이 8가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요즘 서울에서 힙한 곳을 꼽으면 을지로를 뺄 수 없어. 오래된 거리에 맛집들이 즐비해서 젊은이들이 붐비거든. 근데 왜 이름이 을지로인지 알아? 이 이름엔 중국인들은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서울 곳곳에 이름을 바로 지어야 하는 작업이 중요했어. 그래서 당시 서울시에는 가로명 제정위원회가 설치됐어. 후세기 개화기 조선시대 을지로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자리를 잡은 뒤 중국 본토에서 엄청난 화교들이 몰려들었고 중국인들이 끈끈하게 뭉치면서 이 지역이 마치 거대한 중국처럼 변해가고 있었어. 서울시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중 중국인들을 가장 크게 물리친 인물을 떠올린 거야. 바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기운이 필요했어. 살수대첩으로 중국 수나라를 물리친 부국의 영웅. 원래 황금정통이었던 이 지역의 이름이 그때 바뀌었어. 바로 을지로로 말이야. 뻑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꽤 잘 살던 나라였지. 어느 날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한 차베스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 차베스는 가장 먼저 헌법을 고쳤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거지. 그리고 국가 재정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열광했지. 기업을 국유화하고 부자들의 땅을 빼앗아 나누어 주었지. 공공임대주택도 엄청나게 지었어. 가난을 증명만 하면 거의 공짜로 주택을 주었거든.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건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고 환율도 국가가 정해버린 거야. 처음엔 좋았어. 석유가 있었거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업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부자들은 해외로 떠나버렸지. 많은 세금을 거둘 기업과 부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거둘 세금이 없으니 갑자기 모두가 가난해져버린 거지. 이젠 하루 먹을 만큼의 빵 2개와 우유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 모든 걸 국가가 해주겠다는 말 참 매력적으로 들리지. 하지만 부자와 기업이 사라지면 당신에게 나눠줄 세금도 없는 거야. 우린 석유도 없거든. 어느 당의 공약들을 보니 차베스의 그것과 너무 비슷하네. 이젠 중국인들이 수산시장을 다 쓸어가는 이유가 소름 돋아요. 지난주 부산에서 수산물 장사하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요즘 손님들이 매일 이렇게 따져온대요. 사장님 왜 이렇게 비싸요? 예전에는 이 생선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이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지인도 억울한 게 새벽 경매장에 가보면 중국인들이 버스로 떼려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한국 사람들보다 2배 더 줄게요. 그래서 한국 상인들은 아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이야?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이 말을 들은 중국인들이 얄미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돈 없으면 사지 마. 우리는 돈 많거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인들끼리 하는 말이었어요. 한국에서 10만 원에 사서 중국에서 30만 원을 팔면 대박이야. 심지어 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좋은 수산물만 골라 다 쓸어간다고 해요. 결국 이들은 개인 관광객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움직이는 상업적 바이어들이었던 거죠. 한국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만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테무에서 산 신발이 엉망이 됐다는 글이 올라왔어. 한 남성이 테무에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새하얗고 깨끗하던 신발 밑창이 갑자기 가루처럼 부서져 버린 거야. 처음부터 서울시가 최근 조사한 결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어린이용 제품 24개 중 14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최대 33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어. 한국이 중국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아마 한국을 중국화해서 전방위로 중국화해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친중화해서 친중적인 한국 정권이 연속으로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처럼 돼가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72명인데 그 72명 전원이 중국계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 근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놀라울 정도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의료 저증에 중국인 관련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이 많이 가는 호텔 뷔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 근처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아예 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단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점령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양보호사, 간병인, 더 나아가서 노동 일용직들, 식당 아줌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도 벌써 다 차지했고, 그 식당에 가면요, 말투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 식당에 가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종업원들을 숱하게 봤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전사들도 중국인을 쓴다, 버스 운전사들도 중국인을 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점점 중국인들에게 유화적인 태도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국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안 되는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에서는 그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줬지요. 세금이나 토지, 주택, 지적 등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영역을 행사하고 숫자를 갖다가 늘리지 못하도록 줄였어요. 그런데 한중 수교 이후에 90년대부터 수많은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조선족이 몰려오고 나중에는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업 연수생이라고 데려오고 또 불법으로 들어와서 주장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중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고 심지어 조선소도 중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고 별의별 짓거리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만의 용어, 중국인만의 관행, 중국인만의 작업 방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서 이 데모도라고 하는 직장 전체 노가다 책임자도 중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도 중국말을 알아야 부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와 중국하고의 연관성을 보면 역사적으로 좋으리보다는 중국에서 한국을 쳐들어오고 중국이 좀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몰려오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보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산동반도 등을 비롯한 곳에서 중국 사람들이 인천으로 서쪽에 몰려오고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에 자리 잡고 명동 일대에 자리 잡으면서 엄청난 숫자의 중국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명 중국집 대부분이 다 화교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2반에 퍼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조폭도 중국 조폭 나아가서 사채도 중국 사채 전방위로 중국의 힘이 한국 사회에서 커지고 있어요. 이거요. 국가가 작정을 하고 막지 않으면 돈줄도 막고 진입도 막고 그래서 숫자를 줄여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한국에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고 그들이 투표까지 참여하고 영유권 시민권까지 얻으면서 한국이 홍콩처럼 중국화 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중국을 대하는 걸 보면 가까우면서도 엄청나게 싱가포르의 중국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어렵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가면 갈수록 소도 성장 시대가 끝나고 살기 어려워지고 국가들이 통제가 심화되니까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지금 동경 시내부터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요 천하태평입니다.